폴은 허리를 움직이는 동안 내 눈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고 내가 환희에 겨워내는 신음에 귀 기울였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첫 크리스마스였다. 폴과 나 모두 크리스마스에 쿠팡에 있을 거라서 엄밀히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는 거였지만 한 해의 큰 이벤트를 함께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렘은 컸다. 특히 이날은 처음으로 폴을 내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했다. 집에 초대한다는 것 자체로 섹스에 대한 무언의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폴이 여길 수도 있다는 게 초대를 지금껏 미룬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나는 마음을 정했다. 늘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지곤 했는데 크리스마스에 내 집에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자 폴의 눈이 확연히 반짝거렸다. 나는 이게 잠자리를 하자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고 폴의 눈빛에 실망이 잠깐 깃든 것을 보았지만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봐요.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딱 그런 뜻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어떤 오해도 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분명히 실망했을 폴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 애써야만 했다. 나는 다른 이들을 실망시키는 걸 특히 못 참아냈었는데 내가 꺼리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실망할 때조차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까닭 모를 의무감이 내게는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폴이 실망하는 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 견뎌 하는 부분인 것 같았지만 나는 내가 바로 서야만 폴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곱씹는 중이었다. 내가 바로 선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 거였다. 심지어 그게 폴이 원하는 일일지라도. 어쨌든 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결심을 지켜낼 수 있었다. 내 집에 폴을 초대하는 거니까 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폴은 내켜하지 않았다. 집밥은 동생들이 갖다주는 반찬만으로도 충분하고 여자친구가 자기를 위해 요리하는 일에 로망 같은 건 없으니 그걸 충족시켜줄 필요도 없는데 굳이 내가 고생하는 게 싫다는 게 이유였다. 나는 간단하게 만들 거라고 거창한 건 할 줄도 모른다고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요즘 너무 집밥만 먹어서 배달 음식을 꼭 먹고 싶다는 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난 후 케이크를 하나 사서 내 집으로 향했다. 막상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 앞에 서자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쓸고 닦고 정리해 두는 거야 당연히 했지만 그 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엉망이 된 것은 아닌지 내가 정리를 빼먹은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왜요? 비밀번호 까먹은 거예요? 폴은 잠시 머뭇거리는 나를 보며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폴만큼 기분 좋게 웃을 수가 없었다. 남자친구에게 내가 먹고 자는 생활 그 자체의 공간을 보여준다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일 줄은 이 나이를 먹도록 몰랐다는 게 이상하기만 했다. 아니에요. 무슨 농담도 참 재미없게 해. 나는 민망한 마음 때문에 폴에게 핀잔을 주고는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비밀번호 안 가리네? 저번에 언니가 왔을 때는 가렸잖아요. 내가 우리 언니는 못 믿어도 자기는 믿으니까.
말끝에 흐르는 웃음에 폴이 따라 웃고는 내가 누른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려는 것처럼 속삭이듯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문이 열리고 손잡이를 당기려는데 엘리베이터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와서 폴과 나는 동시에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빠였다. 한겨울인데도 열이 뻗치는지 얇은 경량 패딩만 걸치고는 잔뜩 붉어진 얼굴로 복도 끝에서부터 성큼성큼 다가오는 오빠를 보며 나는 오빠가 분명 나를 또 때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빠가 내게 손을 대고자 하면 폴이 막을 게 분명했고 폴은 벌써 나를 노려보며 다가오는 남자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는지 내 팔을 잡아서 자신의 등 뒤로 나를 감추려 들었다. 오빠는 일단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말리기 어려운 사람이라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 가지의 대응책을 떠올려 보았지만 오빠가 바로 몇 걸음 앞에서 도움닫기 하듯 걸음을 빨리 하며 팔을 들어 올리자 모든 대응책이 무의미해졌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폴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나를 잡은 폴의 손을 뿌리치고 오빠와 폴 사이를 가로막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고 내게로 곧바로 떨어질 오빠의 손을 예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빠와 나의 행동에 당황한 폴이 나를 끌어안고 재빨리 돌아섰고 오빠는 낯선 남자의 등을 때릴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오빠는 늘 강한 사람에게는 약했다. 오빠는 채 170이 안 되는 키에 배만 나온 중년의 남자였고 폴은 178의 키에 마른 편이기는 해도 키가 있어서 체격이 좋은 편이었다. 애초에 폴은 오빠가 감히 손댈 엄두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오빠가 분한 듯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폴의 팔에서 빠져나왔다. 오빠는 들었던 손을 참아 내리지도 못하고 나와 폴을 번갈아 보았는데 입속에서 갖은 욕설이 뒤엉키고 있었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 그 욕설을 내뱉기에는 자신의 체면이 너무 중요해서 망설이는 게 분명했다. 너 이씨? 오빠의 붉어진 얼굴이 코만 남기고 천천히 혈색 없는 얼굴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폴은 지금껏 내가 그에게서 들은 중 가장 큰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빠는 흠칫 놀라 뒤로 한 발 물러섰는데 당장 자신이 올려다봐야 하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얼굴에 떠올랐다. 뭐야 이거? 혀가 엉켜서 말이 잘 나오지는 않았고 동생 앞에서 기죽은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건지 반말로 묻긴 하지만 폴의 얼굴은 똑바로 보지 못하는 오빠. 오빠의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렇게 못난 사람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라고 끼고 돌았고 나와 언니는 이런 사람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겨우 이런 인간을 위해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사람의 횡포에 숨죽여 살았구나 싶으니 슬픔과 분노가 함께 밀려들어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너는 이거 진짜 뭐야? 답을 얻지 못한 오빠는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결정하지 못한 듯 했다. 오빠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난항을 겪고 있는 건지 내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굳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근데 이사한 집을 대체 누가 알려준 걸까? 또 언니였을까? 언니가 우제일로 많이 반성한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온 가족이 또 오빠가 이런 짓을 벌이도록 방관한 것일까?
내가 잡고 있던 폴의 팔뚝에 힘이 들어가는 게 두꺼운 패딩 아래서도 느껴질 정도여서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오빠예요. 오빠요? 말했잖아요. 교감인데 학부모와 바람을 폈다고. 이제 내 가족에 대해서는 폴에게 숨기는 게 없었고 폴은 내가 해준 얘기를 떠올리는 눈치였다.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너지? 너 맞지? 네가 소문낸 거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제야 용건이 생각난 건지 오빠는 목소리를 높였다. 벌써 오빠가 선 뒤로 두어 집의 문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는 얼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냥 조용히 가시죠. 소문이 무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경찰이라도 불러야 그만하실래요? 경찰 얘기가 나오자 오빠의 축 늘어진 뺨이 움찔하는 게 보였다. 오빠는 여전히 교육자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고 자기 평판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공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오빠는 말없이 우리 둘을 한동안 쏘아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말했다. 너희 두 연놈들 내가 가만두나 어디 두고 봐. 너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지? 어림도 없어. 왜도? 남자한테는 그런 거 흠집 축에도 못 껴. 쥐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쥐권 남용이니 뭐니 떠드는 거 내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지? 응. 오빠는 우리한테 하는 말인지 징계위원회나 다른 학부모들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들을 중얼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폴이 쿠팡에서 별별 사람들을 다 상대하던 전력 때문인지 이런 식의 생떼에는 단호하고 위협적인 데가 있었다. 우리는 오빠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초조하고 경박하게 누르고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재빨리 타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오빠를 지켜보았다. 오빠가 사라지자 폴은 한숨과 함께 나를 내려다보더니 우리가 대치를 벌이는 동안 이미 잠겨버린 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문을 열어 내 손을 잡고 들어섰다. 나는 다른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줄도 몰랐던 케이크를 챙겼는데 열어보지 않아도 케이크가 망가졌을 게 뻔해서 속이 좀 상했다. 내 집에 먼저 들어간 폴은 좀 전에 소요는 잊은 듯 신기한 눈으로 내 집안을 살피는 것 같았지만 원룸형 아파트라 둘러볼 게 많지는 않았다. 가장 안쪽에 놓은 싱글 침대와 식탁, 책상 겸용으로 쓰는 테이블에 잘 보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TV와 역시 작은 냉장고 등 나는 테이블 위에 케이크 상자를 올려놓고 폴의 팔을 잡았다. 좋은 날이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요. 자기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가족만큼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요. 나 진짜 괜찮아요. 나는 폴의 눈을 도저히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사랑이란 게 이토록 민폐투성이어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초라해도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 근데 왜 그랬어요? 뭘요? 어차피 자기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아까는 왜 그랬냐고요. 폴은 내가 오빠와 폴의 사이를 막았던 행동에 대해 묻는 거였다. 내가 진짜 자기를 방패 삼아서 숨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랬다. 생각이란 걸 했다면 내 행동이 부질없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 나는 정말 왜 그랬을까? 그냥 폴이 조금이라도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싫었고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폴의 팔을 잡은 손을 놓고 돌아서서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초코 케이크에 딸기가 그득하게 올려진 케이크였는데 지진이라도 겪은 것처럼 크림을 바른 겹겹의 케이크가 무너진 듯 처음에 깔끔했던 모양을 잃었고 딸기들도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속상한 듯 한숨을 내쉬는 나를 말없이 바라보는 폴의 시선이 느껴졌고 수없이 생각했던 말을 충동적으로 뱉고 말았다. 사랑해요. 차마 폴을 마주보고 하지 못한 말이었지만 작고 조용한 집이라 소리가 셀 틈이 없었으니 폴도 분명 들었을 텐데 폴은 내 어깨를 잡아 자기 쪽으로 몸을 돌리게 하고는 물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들었잖아요. 내가 폴의 뜨거운 눈길을 피하자 폴은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크게 쪽 소리가 날 정도로 입을 맞췄다. 다시 말해주면 안 돼요? 나 진짜 그 말 애타게 기다렸는데. 크게 실망한 아이처럼 볼멘 소리를 내는 폴의 표정 앞에서 나는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내 말이 끝나자 폴은 환하게 웃으며 그저 쪽 소리로 끝나지 않는 입맞춤을 시작했다. 오빠가 쳐들어왔던 순간은 언제였나 싶게 까마득하게 잊혀졌고 서로의 혀가 뜨겁게 얽히는 동안 나는 여태껏 초조하게 기다렸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불현듯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폴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를 약간 밀어낸 후 폴의 눈동자에 눈을 고정한 다음 누가 들을세라 낮게 속삭였다. 지금이에요. 폴의 눈에는 언뜻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이 떠올랐고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지금이요. 나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가 내 말의 뜻을 비로소 알아차렸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진짜 할 수 있겠어요? 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기대와 염려가 모두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못 보았지만 폴이 볼 수 있었을 내 눈동자에는 분명 확신이 담겨 있었을 거라고 믿었다. 그만큼 나는 이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열정으로 폴을 원했고 내가 그를 원한다는 걸 폴이 알기를 바랐다. 진짜 원하는 게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폴은 거듭 내 결정을 확인했는데 혹시 내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키지 않은 결심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것 같았다. 아니, 나 진짜 원해요.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실망시키기 싫어서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해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폴은 지금껏 수없이 그래왔던 것처럼 뜨거운 감정을 담아 내 입술을 덮쳤는데 이게 이전의 키스와 달랐던 건 이제는 그의 손이 내 허리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폴은 내 외투 속에 손을 넣어 가슴에 손을 얹었고 폴과 나는 미처 벗을 여유도 없었던 외투를 그제야 벗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외투 속에 부드러운 재질의 터틀넥을 입고 있었고 폴은 네이비 컬러의 케이블 니트를 입은 채였다. 내 작은 공간에서 침대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고 우리는 침대 한쪽에 엉덩이를 걸쳐서 마주 앉았다. 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는 천천히 터틀넥 옷자락을 잡고 머리로 올려 벗었다. 긴 머리가 엉키고 건조한 공기에 정전기가 머리카락을 부스스하게 만들었는데 폴이 내 머리를 뒤로 넘겨주며 소리내어 웃었다. 폴은 훨씬 빠르게 자신의 케이블 니트를 벗었고 그 안에 입었던 하얀색 반팔 티셔츠도 벗어던진 후에 나를 천천히 침대 위에 눕혔다.
폴은 내 브라를 벗기려 했지만 후크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후크가 없어요. 브라렛이라서. 브라렛이 뭐예요? 그냥 위로 벗기면 된다고요. 폴은 크게 웃으며 내 브라를 내 머리 위로 올려서 벗겼다. 오늘 많이 배우네요. 시로라기 하나 없이 드러난 가슴에 닿는 폴의 입술이 몹시 뜨거웠다. 폴은 천천히 내 목과 가슴과 배에 입을 맞추었고 조심스럽게 혀로 핥았다. 폴의 손이 계절에 맞게 입었던 내 모직 바지의 버클을 풀어내자 나는 잠깐 아득한 두려움에 빠질 뻔했지만 그가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지퍼와 바지를 내리자 내가 이제 전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실감이 났다. 폴은 나를 안심시킬 의도였는지 끊임없이 맨살이 드러난 내 몸 곳곳에 정성을 들여 입을 맞추고 부드럽게 핥았다. 그는 내 아랫배에 촘촘하게 입 맞추면서 팬티를 천천히 내렸다. 나의 첫 경험이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닌 양 느껴지게 만든 것이었다고 하면 폴과의 처음은 그 반대로 내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시간이었다. 폴은 결코 급하지 않았고 욕망에 쫓겨 다른 박질 치지도 않았다. 내 몸 어디 한 군데 중 폴의 입술과 혀가 닿지 않은 곳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았고 금방이라도 타버릴 것 같은 갈망에도 서로의 눈동자에서 사랑을 읽을 여유가 있었다. 오르가즘은커녕 조금의 희열도 느낄 수 없었던 전남편과의 섹스가 그저 만져지지도 않을 옅은 흔적으로 잊힐 거라 굳게 믿어질 만큼 폴의 삽입은 강렬한 충격으로 시작됐고 절정의 흥분으로 지속됐다. 폴은 허리를 움직이는 동안 내 눈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고 내가 환희에 겨워내는 신음에 귀 기울였다. 영원 같기도 찰나 같기도 한 순간이 마침내 끝나고 폴이 옆으로 누워 내 머리카락을 넘기며 나의 표정을 살피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폴은 땀을 흘리며 여전히 밭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내가 그와의 관계에 만족했는지 내 선택에 후회를 하지는 않는지를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았다. 정말 좋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남자와의 관계를 정말 즐겼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잠깐 고민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라고 믿었기에 솔직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사람들이 왜 섹스를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폴은 활짝 웃으며 내 얼굴을 감싸고 처음의 열정을 담아 깊게 키스했다. 폴의 손이 내 가슴과 엉덩이에 이어서 아랫배로 부드럽게 순례를 하듯 향하는 것을 느끼며 나는 망가진 케이크의 맛을 볼 때까지 혹은 폴이 먹고 싶다던 배달 음식을 주문할 시간을 내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 시간이 좀 더 늦게 왔으면 하는 바람을 떠올리려는데 아랫배를 가득 채우는 아찔함에 나도 모르게 격한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날 내 목을 타고 나온 신음이 그게 마지막은 아니었다.